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손해사정 이론 같이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험과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일 그 보험의 개요에 대해서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험이 뭐냐?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 이러한 부분이에요. 보험은 뭐예요?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계약이 아니죠. 어때요? 다수의 동질적인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공동기금을 조성을 해서 보험계약자들, 이러한 위험 집단을 만들어서 공동기금을 형성한 사람들 중에서 보험계약자,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어떠한 한 사람이 일정한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 중에서 어떠한 손해? 우연한 손해죠. 우연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 공동기금에서 이 우연한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보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보험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다수의 위험을 가지고 하는데, 이러한 위험들 중에서 어떠한 위험들이 모이죠? 동질의 위험을 가지고서 위험을 결합한 거다라고. 그래서 이러한 다수의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공동기금을 형성을 해서 이 중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한테 보험금을 주는 제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높은 손실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손실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어 가졌을 때는 어떻게 돼요? 다수의 평균 손실로서 각자가 부담하는 그런 금액들은 낮아지죠.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1억이라는 보험금을 한 사람 입장에선 받지만, 1억이라는 보험금을 1억 명이 지급을 한다. 그럼 한 사람 입장에서 얼마예요? 1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제 손실을 다수의 그러한 평균 손실로 맞추는 제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미국 리스크 관리 및 보험학회에서 보험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간단히 볼까요? 보험이란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손실을 보상하거나 다른 금전적인 대가를 제공하거나 혹은 그 리스크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보험자에게 리스크를 전가함으로써 계약자의 예기치 못한 손실을 집단하는 것이다. 해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면은 보험의 기본 성격에 대해서 이 앞에서 정의를 해준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의의를 중심으로 기본 성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위험 전가하는구나. 그 다음에 보험은 위험을 결합하는 제도구나. 그 다음에 우연적 손실을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위험 전가는 뭐예요? 이러한 위험은 어떠한 위험이어야 되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손실의 빈도는 낮고, 그 다음에 손실의 규모가 커서 스스로 부담하기에 어려운 위험을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 보험자한테 전가하는 이러한 특성이 있죠. 위험 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위험 결합해서 일부 계약자들이 손실을 전체 계약자들이 공유함으로써 실제 손실을 평균 손실로 대체한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1억 원 보험금, 한 사람 입장에서는 1억이지만 1억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 각각의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예요? 1원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 손실을 평균 손실로 대체하는 이러한 효과를 가진다. 1억 명이라는 사람이 결합을 해 있다는 거예요. 동질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위험의 결합이라는 그런 특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보험은 뭐예요? 고의로 발생시킨,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그러한 사고를 담보하는 게 아니죠. 뭐예요? 우연한 사고를 보상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우연한 손실이 대상으로 한다. 손실을 우연한 손실이다. 근데 이러한 우연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기준으로 보상하느냐?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실제 손실에 대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보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원칙 중에 하나가 실손보상의 원칙이라는 거죠. 우리 보험의 근간에는 실손보상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거는 뭐예요? 결국에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험제도 내에 존재하는 도덕적 위험이나 보험 사기 행위 이러한 것들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험의 기본 성격은 위험의 전가, 위험 결합, 우연한 손실, 그 다음에 실제 손실에 대한 뭐예요? 보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험의 사회적 기능과 그 다음에 사회적 비용, 다른 말로 했을 때는 뭐 순기능, 그죠? 역기능 이러한 용어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험의 그러한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뭐죠? 손실 보상이 가장 중요한 보험의 그러한 기능이죠. 어떠한 손해가 발생됐을 때 손실 이전 상태로 복구를 해주는 역할을 그러한 기능, 순기능을 하는 게 보험이다. 그럼으로써 어떠한 뭐예요? 개인이나 어떠한 기업들이 이러한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 있죠. 두 번째로 불확실성의 감소예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실 이전 상태로 뭐예요? 경제적 복구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1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다시 1억이라는 그런 보상이 되기 때문에 어때요? 안정적인 미래에도 어떤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안정적인 생활은 뭐예요? 결국에 이러한 사고의 발생으로서 생길지도 모르는 그러한 손실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주는 그러한 순기능을 한다는 얘기죠. 예. 자, 투자 자금이 원천이다. 보험의 그런 특징이 뭐죠? 오늘 넣어서 하루짜리 보험이라는 건 사실상 거의 없죠. 뭐 단기 계약으로 뭐 3일, 7일, 뭐 한 달, 뭐 이러한 계약들 일부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그러한 보험들이 일정한 1년 이상의 그러한 단위를 가지고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을 하기 때문에 일정한 자금들이 이렇게 보험회사는 축적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축적된 자본들을 어떻게 하죠? 민간이나 그 다음에 산업 분야에서 투자 자금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서 우리가 투자 자금의 원천으로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보험의 사회적 기능은 손실 통제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손실 통제는 뭐예요? 결국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손해가 너무 많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그 손해에 대한 부분은 보험회사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죠. 이익이 아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 제도에는
여러 가지 손실을 통제하기 위한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손실 통제를 통해서 결국에는 보험회사로서는 지급 보험금을 감소하려는 그러한 감소시키는 그러한 노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신용증대의 그러한 효과를 가져온다. 뭐예요? 건물을 가지고서 내가 대출을 받아야 은행에서. 근데 보험이 들어져 있지 않다면은 보험 대출을 해주는 은행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불확실성이 있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못 믿겠어. 돈을 못 갚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보험에 가입을 함으로써 뭐예요? 불확실성이 없어지죠. 감소가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신용이 확실하구나. 은행이 손해 볼 일이 없겠구나. 이건 뭐예요? 결국에는 이 사람, 보험을 가입한 사람의 그러한 신용이 증대되는 그러한 순기능을 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러한 자산의 그러한 효율적 사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순기능을 한다는 얘기예요. 개인이나 기업이 어떠한 위험이 있으면 그 위험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험이 없다면. 일정한 금액을 적립을 해 놓아야 되겠죠. 이 적립해 놓은 금액을 산업활동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굉장한 효용이 발휘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보험이라는 제도가 없다면 이거를 사용할 수 없게 되겠죠. 이 비축을 계속 10억이면 10억, 100억이면 100억 되는 이러한 금액들을 최소한 비축을 해놔서 경제활동에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죠. 그렇지만 보험에 가입하면 어떻습니까? 일정한 소액의 보험료만 매년 예를 들어서 지급을 한다면 이러한 100억이나 10억 이러한 금액을 비축을 따로 해둘 필요가 없죠. 경제생활에서 유용하게 그 효용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산의 효율적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손실보상, 불확실성 감소, 투자자금의 원천, 손실통제, 그 다음에 신용 증대를 시키고 자산의 효율적 사용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보험의 뭐예요? 사회적 기능, 순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보험에 있어서의 그러한 사회적 비용이 또 발생을 해요. 항상 어떤 양이 있으면 음이 있듯이 보험에도 일부 이러한 역기능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사업비의 발생이에요. 우리가 어떤 보험회사라는 그런 조직, 보험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률상 요구하는 일정한 정도의 그런 자본, 노동, 이런 토지 등을 필요로 하고 보험이라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그에 따른 비용들이 발생을 해요. 사회 비용들이. 그래서 이러한 판매 수수료, 그 다음에 보험회사 직원들이 인건비, 그 다음에 각종 세금들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보험회사는 어떤 걸로 운영을 합니까? 보험계약자가 지급한 보험료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험료 속에는 이러한 부가적인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보험이 아니면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계약자 입장에서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는 그러한 역기능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또 반면에 이러한 것들은 또 달리 생각해 보면 어때요? 이렇게 지급된 어떤 금액들이 우리 사회가 원활하게 뭐예요? 실업 감소 효과도 있잖아요. 기존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런 사업비 발생은 보험 계약자의 부가 보험료로 부담이 되므로 어떤 사회적 비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험 사기가 증대된다.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보험 계약의 그런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건데 보험 계약성은 사행 계약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보험 사고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러한 심리 상태가 잠재되어 있고 이러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사기가 이렇게 증대되는 그러한 역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보험 사기가 증대되면 어떠한 영향이 발생되느냐? 보험 계약자가 지불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우연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보험료를 내죠. 거기에 대한. 근데 인위적인 위험이 개입됨으로써 내가 생각했던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이렇게 내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러한 역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보험 사기에는 또 경성사기하고 연성사기, 경성사기하고 연성사기가 있는데, 경성사기는 뭐예요? 일부러 보험사고를 발생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경성사기라고 하고요. 연성사기, 소프트 뭐예요? 보험사고는 이미 발생을 했어요. 근데 뭐예요? 거기에서 내가 보험금을 조금 더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들. 또 뭐예요? 내가 100원의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90원의 보험료만 내려고 하는 이러한 행위들. 뭐예요? 고지를 제대로 안 하겠죠. 내가 이 정도의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야. 그럼 그게 100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낮은 위험에 있다는 걸로 이렇게 허위 고지를 하거나 하는 것들도 일종의 연성사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력 이완으로 인한 사고의 증가. 뭐예요? 네, 나는 보험에 들어 있으니까 뭐 화재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상태로 원상 회복될 텐데 뭐 보험금 받으면 되는데, 이러한 생각에 의해서 어떤 사고에 대한 주의력이 이렇게 이완되는 그러한 부작용을 낳기도 해요. 그래서 보험 사고에 대한 빈도가 증가하고, 또 뭐예요? 보험금을 많이 받으려는 그러한 부분들. 보험금이 더 많이 지급이 되겠죠. 나 보험 들었으니까 어차피 보험금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땐 뭐예요? 보험이 안 들어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빨리 내 거 다 타는구나 하고 막 불 끄려고 하겠죠. 근데 저거 불 타더라도 보험금 받아.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급하는 보험금도 이렇게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손실의 심도도 증가를 하는 그러한 역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역기능으로 크게 사업비 발생, 보험 사기 증대, 주의력 이완으로 인한 사고의 증가가 우리가 역기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험이 존재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기능이 사회적 비용보다 더 크기 때문에 존재한다. 다른 말로 얘기했을 때 보험의 사회적 기능의 효용이 이러한 보험의 사회적 비용이 그러한 역기능보다 더 높기 때문에 보험제도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이러한 보험 사기,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어요. 역기능, 보험 사기가 증가를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보험 사기 방안이 비체계적이고 개별적으로 진행이 돼요. 어떤 사회보험은 사회보험, 민영보험은 민영보험, 민영보험 속에서도 뭐예요? 손해보험, 생명보험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이러한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보험 사기 방안이 비체계적이고 개별적으로 진행된다. 두 번째로 소비자들의 보험 사기에 대한 관용적 태도예요. 아직 우리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 보험사고 발생했어? 그럼 보험금 뭐 많이 받아야지. 그거 안 될 수도 있는데 보험을 한번 처리해봐 라고 이렇게 이런 보험 사기에 대한 이런 관용적 태도가 아직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또 보험사의 그런 보상 관행에 문제가 있어요. 보상이 안 되는 거는 무조건 안 돼야 되는데 어때요? 우리가 이제 보험 이론 중에서 특혜 지급이라는 게 또 있죠. 그런 것도 뭐 보험사고로서 담보되지 않는 것도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경우도 이렇게 있고 그랬어요. 과거에. 요즘은 뭐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보험사이란 보상 관행에 의해서 그리고 불량오염체에 대한 이러한 보험들 불량오염체가 들어와 있다면은 어떤 우량오염체들보다 뭐예요? 보험사고가 발생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의료보수체계, 그 다음에 미약한 처벌, 일반 사기범보다 우선순위가 낮은 조사 대상, 보험사기에 대한 불충분한 교육 이렇게 되는데 일반 사기범죄보다 우선순위가 낮은 조사 대상 요거는 이제 조금 근거가 좀 미약하게 되겠죠.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라는 게 우리 제정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반 사기 범죄보다 더 엄격하고 높은 그러한 형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시점에서는 좀 오류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네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때문에 보험 사기가 증가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럼 위험 관리 방법으로서의 그럼 보험에서 위험 관리 방법으로서의 보험의 장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뭐예요? 우리가 위험 재무기법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보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업체에서 뭐예요? 가장 위험 관리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보험이에요. 위험 재무기법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빈번한 효용이 있는 그러한 거다. 그 다음에 이러한 위험 관리 방법으로서 보험의 대상이 되는 그런 위험 빈도가 낮고 손실 규모가 큰 위험이다. 빈도는 낮고 심도는 높은 거다라고 이야기했죠.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을 해준다. 이러한 손해 사정, 그 다음에 분쟁 해결, 또 뭐예요? 위험 관리 과정 중에서 어떤 자산의 그런 재평가 또 제공을 해주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겠죠. 네 번째로 해서 피보험자의 위험 요소에 대한 전문적인 감독을 수행한다. 뭐예요?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손실 통제를 한다는 거죠. 보험 회사에서. 그럼으로써 보험금 지급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위험 요소에 대한 전문적인 감독을 이렇게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효과적인 보험 활용 시 유의사항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이러한 문구예요, 아마. 근데 이제 이러한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그러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 일반인들의 그러한 보험, 기업에서의 보험 활용 시 이러한 유의사항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것도 요즘 추세에 봤을 때는 뭐예요? 출제가 가능한 그러한 문제들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적정 수준의 보험을 선택을 해야 된다. 적정 수준. 뭐예요? 내가 처해 있는 위험이 10억이면 10억에 대한 보험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위험 관리 수단과 비용을 비교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다양한 위험 격리, 위험 뒤에서 이제 위험 관리에 대해서 좀 배울 거니까 다양한 위험 관리 기법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보험과 이러한 다른 그런 위험 관리 비용과
관리 기법과 비용이 했을 때 비용이 저렴하면은 보험을 선택을 해라 이런 얘기죠. 보험사에서 제공되는 그러한 기타 서비스의 질을 고려해라. 아까 말씀드렸지 화재 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어떤 자산에 대한 어떤 평가를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의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네 번째, 보험료는 비용 처리 세금 혜택에 대한 고려가 포함된다. 내가 지금 현재 낸 보험료는 비용으로 해서 우리가 나중에 법인세라든지 아니면 개인들 연말정산하고 할 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 위험 통제의 가능성 정도를 파악하여 내부적으로 통제가 어려운 위험일수록 뭐예요? 보험에 가입하는 게 적당하겠죠. 내가 조금만 주의를 기하면은 그러한 위험들이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되면 이건 스스로 보험 이외의 그러한 방법으로 뭐예요? 위험 통제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잘 하더라도 어떤 위험이 발생될 수 있어. 화재 같은 경우가 항상 그래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 사무실에서 우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겠어? 그렇지만 화재라는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건물 노후화라든지 어떤 다양한 기계적의 결함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실수에 의해서도 발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내부적으로 통제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에 기업에서는 가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우리 아파트 화재보험 다 들어있을 겁니다. 거의. 그렇죠. 보험계약 체계로 손실에 관한 적절한 기록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기본적인 보험 외에 기업의 생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난적 손실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초과 담보나 포괄 보험 계약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무슨 얘기예요? 실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피해들, 울산에서 공단에 물이 그렇게 넘쳐가지고 공장이 완전히 물에 의해서 침수돼가지고 손해 입을 줄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비한 보험들을 잘 미처 가입하지 못하거나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 기업은 예기치 못했던 그러한 사고에 의해서 굉장한 재정적 어려움에 취하고 또 그로 인해서 기업이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난적 손실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초과보험, 그 다음에 포괄보험 계약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체결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러한 보험의 활용시 유의사항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험회사의 그런 보험회사의 그런 선택에 대해서 어떤 보험회사를 선택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보험회사는 충분한 인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건전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보험계약자가 요구하는 보장에 대한 보험회사의 태도, 이런 것들이 뭐냐면요. 보험계약자가 필요로 하는 그런 위험이 있고 그 위험으로 인한 보장 금액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조건을 제시했을 때 보험회사에서는 받아주지 않는 그런 보험회사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어떤 보험회사를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럼 보험회사가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안 됩니다. 라는 명확한 설명 필요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보장에 대한 보험회사의 태도, 특정 위험에 대한 지식과 평가 기술인 언더라이팅 지식. 이 언더라이팅이라는 게 사실은 보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언더라이팅이 다른 말로 했을 때 보험회사의 위험관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언더라이팅을 하는 데 있어서 몇 천억짜리 보험을 받는데 현장이라든지 어떠한 자산 상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평가를 하지 않고서 보험에 가입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보험료를 책정한 그 자체에도 기준이 없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걸 어떻게 보상해 줘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기준 자체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정 위험에 대한 지식과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언더라이팅 지식을 가진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보험이 그러한 효용보다는 보험의 폐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생각에 의해서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에 가입을 했어. 그러니까 내가 사고가 났을 때 이런 보상을 해주겠지 하고 우리는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보험계약자 측에서는. 근데 이러한 언더라이팅이 제대로 안 돼 있을 때, 제대로 못하고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보험계약자 측에. 그래서 이러한 언더라이팅 지식이 보험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피보험자에게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제공 가능한지, 그 다음에 손실 발생 후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보상 서비스의 내용과 질을 따져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험 가입할 때 손해보험협회라든지 금융감독원에서 보험회사의 그러한 평가를 한 자료들이 있어요. 그러한 자료들을 한 번 더 보험계약 체결 전에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험계약은 보험료가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제대로 평가를 해서 언더라이팅을 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보상을 해주느냐, 그런 회사를 선택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